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18일을 공개합니다. 곰 잡아먹는 괴수의 정체. 1981년 영국 동부의 해크니 마쉬스의 한 숲속에서 4명의 어린 소년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뭐야? 아니 왜 놀란 거예요?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거대한 몸집을 하고 온몸은 털로 뒤덮여 있고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나타났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목격담이 퍼지자 사람들이 저마다 공포에 떨며 한 말이 해크니 괴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해크니 괴수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봤어요? 약간 옛날 바야바 같은 애들 아니에요? 오.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이 해크니 괴수, 사실 오래전부터 해크니 지역에서는 괴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깊은 습지에 정체불명의 괴수가 살고 있으며 이 괴담을 더 공포스럽게 만든 건 실제로 1년 전인 1980년에 습지 인근의 강에서 곰 2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는데 충격적이게도 머리는 없고 피부가 벗겨진 아주 끔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크니 괴수의 짓이라는 소문이 더 퍼졌고 마을을 더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거죠. 사실 곰이면은 최강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속절없이 당한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괴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당한 걸 떠나서 목이 날아갈 정도면 그러니까. 곰을 제압했다는 얘기도 완전. 완전 제압했죠. 예. 소년들이 습지에서 괴수를 목격한 이후에 50여 명의 경찰들 그리고 헬기까지 동원돼 해당 지역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죠. 야, 이게 뭐 진짜 괴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대체 뭐죠? 뭐 단서가 없나?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31년이 지난 2012년 대학생이던 헬렌 머레이가 우연히 숲에서 찍은 이 사진. 이게 뭐야? 털은 많네 진짜. 야, 이게 뒷모습인가?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되네. 어떤 모습인지 아니면 뭐 신체 일부인지. 이 사진이 공개된 뒤 해크니의 괴수 재출몰. 과연 정체는 이라며 당시 영국 신문의 일면에까지 보도가 됐고요. 야 신부님은 꽤 신빙성 있는 거네 이거. 그렇죠. 나 인정을 한 거죠. 저 그냥 막 사진의 설이 진위를. 아니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크니의 괴수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려 할 때 한 가족들이 해명에 나섰는데요. 사진 속 짐승은 해크니의 괴수가 아니라 우리 집 윌로우예요. 사진에 찍힌 해크니의 괴수가 폴 가족들과 숲에서 함께 산책하던 대형 반려견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아 근데 진짜 무섭다. 검은 털을 가진 뉴펀들랜드 종으로 이름은 윌로우. 당시 4살로 키가 무려 152cm에 달한 초대형견이었는데요. 엄청 크구나. 4살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진 속에 어떤 찍힌 모습이 괴수로 오인이 된 거네요. 하지만 예? 사진을 찍은 헬렌은 제가 본 건 개가 아니었어요. 분명 괴수라고요. 그날 숲에서 보고 사진을 찍은 건 결코 개가 아닌 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그 30년 전에 곰은 누가 죽인 거예요?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17일 공개합니다. (2007년 2월) 영국 더비셔주 30대 남성 댄은 로마 시대의 한 유적지 근처에서 강아지 워커와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강아지가 갑자기 한 무덤에 다가가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 워커 왜 그래? 잠깐. 저게 뭐야? 유골인가?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니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었는데요. 들여다봤더니 정말 그 사이에서 유골로 보이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유골의 모양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뭐야 이게?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모양 자체가 약간 미라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 날개가 있네. 날개가 있잖아. 아, 저 이파리가 아니라 날개예요. 날개. 댄이 발견한 유골은 미라처럼 보였는데 무엇보다 크기가 약 20cm로 아주 작고 날개가 달려 있어서 마치 동화 속 요정처럼 보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미라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이후 인류학자와 법의학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인간과 신체 구조가 비슷하고 뼈가 새처럼 가볍군요. 400년 된 미라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들은 댄. 인류 역사를 뒤흔들 요정 미라의 유골을 발견한 뒤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는데요. 사람들도 난생 처음 보는 미지의 생명체에 역시나 큰 관심을 쏟았고요. 댄이 올린 사진과 글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약 2만 뷰를 기록. 아니 근데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과학자들도 일단 400년은 컨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작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과학자가 인정했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그런데 요정 미라의 존재가 밝혀진 뒤 또다시 충격 발표가 있었으니 이 사실은 뭐냐? 약 2달 뒤인 4월 1일 영국 BBC에서 만우절 장난으로 밝혀진 요정 미라 아주. 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4월 해필 또 4월 1일이네. 근데 장난치고는 너무 고퀄로 만들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요정 미라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술용 소품 제작자였던 댄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짜 소품. 그런데요, 댄이 직접 거짓말이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거 과연 거짓말일까? 정부의 압력 때문에 말을 바꾼 것 같다 라며 의도치 않은 음모론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도 전설 속 미지의 존재에 대한 특종입니다. 2004년 전 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장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유골이네요. 잠깐만. 걸리버예요? 걸리버네. 와 진짜 크다. 이 사진은요, 200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탐사대가 유전을 발굴하던 중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현장 사진이 비밀리에 유출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되자 고대 국가 AAD의 거인 유골이다. 전설 속 거인이 실존한 증거다. 라며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이 공개되자 거인이 실존했다는 증거라며 더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약 3년 후인 2007년 전 세계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마신의 아들 거인 가토 가차의 유골이 발견됐다 라며 인도의 국립지리학회에서 또다시 거인 유골을 발견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뭐야?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사진하고 뭐 똑같은 거잖아요. 밑에 사람 한 분 더. 아니 아까도 있었어. 아까도 있었어. 응. 2004년에 이어 2007년 과거 거인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학계가 뒤집어질 뻔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다 거짓 날조였습니다. 아 오늘 뭐 날조 특집이야? 우리가 오늘 날조된 것도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죠? 저는 오늘 날조 이런 거 안 다룹니다. 여러분들한테 실망했어요. 저는 다음 팩트만 게 얘기해요. 바로 다음 게 날조라고 하니까. 전 날조 없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그죠. 자, 이 거인 유골 발굴 사진 그 날조의 시작은 200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디자인 사이트에서 개최한 고고학 관련 콘테스트에 출품된 이 사진. 당시 아이언 키트라는 캐나다 아티스트가 2000년 미국에서 발견된 고대 동물 마스토돈 유골 발굴 현장 사진에 일반 사람의 유골을 합성한 겁니다. 여기는 되게 세심하게 조작을 잘해놨네. 고퀄로 한 거지 믿게끔.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15위를 공개합니다. 브라질 남부 히우 그란지도 술주에 있는 한 마을 칸디도 고도이. 이 마을에 들어서면요 이런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칸디도 고도이 쌍둥이의 땅. 쌍둥이의 땅은 뭐예요? 무슨 뜻이죠 이게? 자, 쌍둥이의 땅. 말 그대로 쌍둥이가 많은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이 따로 있습니까? 야, 그거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독일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농촌 마을인데요. 칸디도 고도이에서는요. 1959년부터 2014년까지 태어난 아이 중 무려 35%가 쌍둥이. 마을 주민 약 6,600명 중 700명이 쌍둥이라는 진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쌍둥이들이 이주해서 모인 게 아니고 네. 그 마을에 쌍둥이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원래 쌍둥이가 일반적으로 뭐 2%인가 3%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확률이 낮죠. 야, 그런데 이 마을에 유독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DNA 검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칸디도 고도이 마을에서 유독 쌍둥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썰로는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특정 성분이 있다, 핵에너지의 영향이다 등 근거 없는 추측들만이 무성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의 짓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외계인이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추측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신빙성 있게 생각한 주장이 하나 있었으니 이 마을이 쌍둥이 마을이 된 배경에는 악명 높은 나치 친위대 장교 요제프 맹겔레가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며 유대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해 일명 죽음의 천사로 불리던 맹겔레. 우수한 혈통에 완벽한 인종을 만들도록 해. 생전의 맹겔레는 히틀러로부터 나치 독일을 위한 완벽한 인종을 만들라는 임무를 받고 히틀러가 규정한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순수 독일 혈통 아리아인 출산을 장려하는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쌍둥이 출산 방법을 연구했던 맹겔레가 나치 독일이 패망한 뒤 칸디도 고도이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쌍둥이 실험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아니 브라질에 숨어 살았으니까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한데 그렇죠. 야, 이게 나치의 악행은 진짜 상상을 초월했으니까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하지만 관련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맹겔레가 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 이미 칸디도 고도이 마을의 쌍둥이 출산율이 높았다라고 하면서 논란은 좀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러면 도대체 그 원인이 뭘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수많은 추측들만 난무하는 가운데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쌍둥이 마을의 미스터리. 이곳에 얽힌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진실. 순식간에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현상, 일명 베니싱 현상.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이 현상. 자, 그런데 말입니다. 캐나다의 이 베니싱 현상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때는 1930년 캐나다 안지쿠니 호수에 에스키모족 원주민인 이누이트들이 사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피를 구하기 위해 종종 이 마을을 방문하던 사냥꾼 조 라벨이 또다시 마을을 찾았는데 그런데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야? 바느질을 하다만 흔적들 그리고 화덕 위에도 음식들이 올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 마을 사람들이 무려 1,200여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만 증발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단체로 이주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누이트족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던 썰매가 마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냐? 그 증발한 거네. 그렇죠. 갑자기 없어진 거네. 이거 소름이네. 곧바로 경찰이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마을 사람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며 전대미문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충격이다 이거.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마침내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뭔데요? 궁금하네. 비밀이 뭐였죠? 궁금하시죠? 미국의 한 대중 매체에서 밝혀낸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진실. 그건 바로 가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가짜네? 그럼 뭐 1,200명이 약간 깜짝 카메라 같은 거 한 거야? 자, 들어보시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988년 한 캐나다 경찰 역사 기록관에 따르면요. 조 라벨이라는 사냥꾼이 신고한 적도 없고 경찰이 마을을 수색한 적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근무했던 경찰 모두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누이트 실종 사건과 같은 미스터리한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 속았네. 아니 그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진실은요. 미국의 작가 프랭크 에드워드가 1959년에 발표한 한 소설에 버려진 마을을 발견한 한 외로운 사냥꾼의 이야기가 짧게 실려 있었는데 이 얘기가 마치 실제 사건인 것처럼 전해져 왔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인 줄 모르고 도시 괴담으로 퍼지고 그 지역의 괴담으로 퍼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20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 최대 불가사의한 땅, 그랜드 캐니언. 길이만 무려 약 450km, 깊이는 약 1.6km. 정말 압도적인 협곡의 웅장함에 누구나 넋을 잃게 만드는데요. 여긴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이곳은요, 약 4,000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인디언들의 혼이 담긴 고향으로요. 지금도 이 인디언들은 그랜드 캐니언 곳곳에 위치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이 인디언 보호구역보다 더 비밀스럽게 통제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들 사이에서는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그랜드 캐니언 지하 세계에 살았다 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이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1909년 아리조나주 지역신문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에 따르면요. 그랜드 캐니언에 숨어있던 지하 도시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탐험가 킨케이드가 광물을 찾기 위해 보트를 타고 콜로라도 강을 탐험하던 중 아니, 이런 곳에 웬 동굴이 있지? 출입 통제 구역에서 우연히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했는데요. 동굴 입구는 그랜드 캐니언 표면에서 무려 약 450m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요. 동굴 입구에서부터 약 1.6km의 길이에 통로를 쭉 들어가 봤더니 수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의 지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연 동굴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좀 발견이 됐습니까? 탐험가 킹케이드에 따르면 지하 도시 곳곳에서 구리와 금으로 만든 화병, 컵, 도자기 그리고 다양한 씨앗들이 저장된 곡물 저장고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하 도시의 벽과 돌판 그리고 항아리 등에서 미스테리한 상형 문자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하 도시의 수많은 방들 중 유독 커다란 방인 지하실에서 진흙과 나무 껍질 천으로 감싸져 있는 미라들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점은 미라의 키가 무려 2.7m에 달했다고 합니다. 먼 옛날 지하 도시에 우리와 좀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 거주를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허. 거인국 같은 거. 그렇죠. 예. 미스테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탐험가 킹케이드에 따르면 동굴 입구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십자형 홀에서 초대형 조각상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 조각상이 앉아있는 모습과 양손에 연꽃이나 백합을 든 형태가 마치 부처상과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정말 수상한 것은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 이후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 출입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음모론자로 유명한 존 로즈에 따르면 지하도시 앞에 군인이 지키고 있어 현재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전설을 품은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 이곳은 왜 갑자기 접근 금지 구역이 된 걸까요? 대체 어떤 미스터리가 은폐되고 있는 걸까요?